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글쓰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포트폴리오 창이 열렸고요. 자, 우측에 이제 페이지가 있죠. 자, 왼쪽 편에 보시면은 글쓰기라고 있습니다. 글쓰기를 선택하시면은 그 우측에 가나다 그래서 이게 박스가 나오는데요. 자, 이거를 마우스로 잡고 이렇게 오른쪽에 갖다 놓으시면은 텍스트를 쓸 수 있는 박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뭐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고요. 자, 이 박스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 글쓰기 박스를 선택하게 되면은 상단에 이렇게 거기에 관련된 그 또 메뉴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좀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자, 상단에 이렇게 텍스트 박스를 선택했을 때 상단에 거기에 필요한 폰트라든가 사이즈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조정할 수 있는 거, 글씨에 색을 넣기라든가 테두리 색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글쓰기 박스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후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더블 클릭을 하면은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라고 쳤을 때 글쓰기 박스를 글을 쓰고요. 상단에 내가 원하는 폰트로 선택을 합니다. 이걸 제목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좀 굵은 걸로 하고요. 자, 제목이니까 뭐 좀 폰트를 좀 키워 보겠습니다. 자, 글씨가 안 보이네요. 자, 근데 여기 글씨 쓰기 박스에 옆에 포인트를 잡고 이렇게 늘리게 되면은 글씨 크게 된 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을 하면 또 세로로도 가능하고요. 뭐 가로로도 가능하고. 자, 더블 클릭 후 얼마든지 다시 지우고 다시 써도 되고요. 자, 이렇게 가로 세로 이 박스를 조정해서 글씨를 또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선택했을 때 상단에 나오는 메뉴 중 색 채우기라고 있습니다. 자, 글씨 뒤에 색을 채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글씨 뒤에 색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쓰고 자, 그냥 좀 밋밋하다라고 하면 글씨 뒤에 색을 넣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테두리 색이라고 있습니다. 또 테두리 색이라 그래서 여기에 테두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두리에 색을 줄 수도 있고요. 자, 옆에 이걸 테두리 없음, 색 없음 하면 그냥 글씨만 다시 나오게 되고요. 자, 그래서 글씨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좀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씨 쓰기는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해서 더블 클릭한 후 제가 원하는 형태. 자, 오타가 나네요. 자, 뭐 영어를 써도 되고요. 자, 그래서 내가 글씨 썼다라고 하면은 그 글씨를 작성한 후에 상단에 폰트를 뭐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그 화면에는 좀 작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 프린트를 하거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통 쓰는 포인트가 한 12포인트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되면 좀 보기에는 좀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프린트하고 할 수 있는 그 사이즈가 12에서 한 14포인트 정도 하면은 적당하게 볼 수 있고 프린트했을 때도 적절히 잘 보이는 사이즈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씨 쓰기는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글씨 쓰기를 박스를 선택을 하고 우측 마우스를 눌렀을 때 보시면 또 삭제, 복사, 잘라내기, 뭐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어떤 뜻인지. 자, 제목을 쓰고 제목 뒤에 제가 이런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서 좀 장식을 하고 싶어요. 근데 글씨도 있고 이 그림도 있는데 이걸 글씨를 앞으로 오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글씨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보면 순서라고 있죠. 순서에서 맨 앞으로 오기라고 누르면 글씨가 앞으로 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여기다 놓고 자, 글씨를 이렇게 놓으면 순서가 정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순서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이즈 조정한 다음에 이 글씨를 앞으로 옮겨 놓고 싶어요. 그래서 더 잘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순서 맨 앞으로 오기라고 하면은 자, 이게 앞으로 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둘 수가 있고요. 자, 요 글씨를 선택을 했을 때 또 복사라는 게 있죠. 복사를 해서 다시 붙여넣기 하게 되면은 자, 글씨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내용을 쓸 일이 있으면 그렇게 써도 되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서 뭐 작성을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박스, 글씨 쓰기 박스를 이렇게 뭐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 글씨 쓰기 박스를 얼마든지 이게 추가해서 불러와서 작성을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 없으면 그냥 델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도 되고, 우측에서 삭제를 눌러도 되고요. 자, 얼마든지 갖고 와도 되고요. 자, 여기에는 직접 써 넣어도 되지만, 자기가, 어떤 미리 써놓은 문서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이트에서 내가 뭐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을 해서 내용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네이버 같은 데 가서, 뭐 사전에 가서 내가 뭘 검색을 해봤다. 예를 들어서 대한문 뭐 이렇게 검색을 해서 어떤 내용을 검색을 사전 내용이나 어떤 공부할 내용을 검색을 했을 때 여기 텍스트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복사한 다음에 다시 이 글쓰기의 박스에 더블 클릭하고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내용을 넣을 수도 있고요. 자, 이 박스 조정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로도 할 수 있고 세로로도 할 수 있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텍스트를 복사해 와서 붙여넣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글을 작성을 하고 과제물을 작성을 할 때 좀 더 쉽게 편리하게 글을 쓸 수 있고 빨리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 다른 데 써놓은 글씨가 있다 라고 하면은 워드나 파워포인트나 어디선가의 게시판에 내가 글을 써놨다 라고 하면은 거기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복사해 와서 붙여넣기 하면 간단하게 빠르게 글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글쓰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